상처에 항생제 주사액을 뿌리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피부에 뭐가 막 나는 두드러기 증상으로 오면은 보통 스테로이드제랑 항히스타민제 주사를 주거든요. 항히스타민제로 쓰이는 약물이 페니라민이라는 약물을 주로 썼는데, 이 약은 엉덩이 주사랑 혈관에 줄 수 있는 약이에요. 한 날은 그걸 근육주사나 정맥주사로 안 주고 환자의 피부에 두드러기 난 곳이 얼마 안 되니까 그곳에 연고 바르듯이 그 고귀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에 그 앰플을 까서 바르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이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화장품 앰플처럼 생각하는가, 농담하는 거겠지, 유머 코드가 남다르시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물어봤죠. 근육주사로 줄까요? 정맥주사로 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여기 바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와, 진지하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사 드릴 수가 없다. 아무리 의사의 처방이고 지시라고 하지만은 약물 설명서에도 없는, 업무 매뉴얼에도 없는 그런 것을 환자에게 해드릴 수 없다. 하려면은 본인 직접 하시라 해가지고 이제 그 앰플을 건네주고 직접 발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뭐 진짜 개인의 일탈 같은 해프닝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를 잊고 지내다가 다시금 이게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항생제 주사액을 상처에 뿌리는 행위가 있다고 하고요. 진짜로 그걸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실제 국내나 해외 검색을 해보면은 관행 같은 것이 있는지, 이걸 한다는 이야기,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이런 행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극히 일부에서 사용되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널리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제 어떤 외국에 있는 의사는 신선한 상처, 그러니까 바로 생긴 상처에 항생제 분말을 바르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행태가 해외에서는 좀 있나 봅니다. 이런 사진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과거에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썼던 민간요법 같은 건데, 느릅나무 가루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상처에 발랐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응급실에 일하면서 상처가 나가지고 느릅나무 가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가루를 상처에 잔뜩 뿌려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어요. 환자분이 약은 아니었고 어떤 식물 가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해도 막 안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이 마취해가지고 그 이 포셉으로 그 가루 한 개 한 개를 다 뜯는 그런 수작업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상처에 그런 가루를 뿌리지 않고 소독 효과가 입증된 소독액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염증 소견이 있으면은 먹는 항생제나 근육주사, 정맥주사 항생제를 처치하거든요. 뭐 상처에 따라 연고를 바르기도 하지만요. 근데 누군가는 연고처럼 항생제도 피부에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고는 피부에 흡수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항생제 알약이랑 주사는 그런 목적으로 제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타민 알약을 으깨어가지고 피부에 바르는 느낌이랄까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애초에 마시면 되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놔두고도 다른 걸 쓰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계속했죠. 연고도 피부 흡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도 알고 보면은 부위마다 흡수율의 편차도 상당하고 생각보다 흡수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연고 크림에 따라서 흡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알려진 바로는 발바닥, 손바닥은 1%도 흡수가 안 되고요. 팔뚝은 1%, 겨드랑이, 얼굴은 10%도 안 되고, 눈꺼풀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거는 30%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특정 부위는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도 될 만한데, 과연 피부에 바르는 걸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입증된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들이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주사로 줄 건 주사로 주고 먹는 약은 입으로 먹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사로 줄 걸 피부에 뿌리고 입으로 먹을 약을 곱게 갈아서 피부에 바르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때 그런 거를 보고 세 가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피부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인데 세포에 흡수가 될까? 두 번째는 상처로 손상된 세포에 흡수가 빠르다고는 하는데 이상적인 투약 방법을 놔두고 그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손상된 피부는 더욱이 자극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약들의 알지 못할 부작용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바르는 행위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입으로 먹거나 주사로 주거나 이상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알약은 빻아가지고 물에 개어서 항생제 주사는 바르고 피부에다 쓰는 방법이 상당히 또 번거로운 방법이잖아요. 과정들이 생기고 효과도 의문이지만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건가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한 의사가 상처가 나면은 뿌리는 설파제, 가류약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잔재가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의 9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더라고요. 번역은 따로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방성 골절에서 방코마이신 분말을 도포하는 것,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개방성 골절이라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대한 연구고 그 상황이 이제 바깥에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 전시 상황일 때 그런 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간이요법, 그런 거를 좀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원리는 이래요. 개방성 골절이 되면은 혈관도 손상되고 혈관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주어도 혈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변부로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믿음, 이제 돌팔이, 반지성주의 느낌이랄까요? 양약에서도 정맥주사로 주는 게 체내 이용률이 확실히 높을 건데 정맥염이 생긴다, 아니면 상처가 나서 생기는 연조증염, 아니면 당뇨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항생제를 바르거나 뿌리지 않잖아요. 그냥 약을 먹거나 주사제로 맞고 치료 계획을 세우죠. 정맥염이 생겼다고, 연조증염이 생겼다고, 당뇨발이 심하다고 거기에 항생제, 바이알이나 주사제 같은 그런 거를 뿌리거나 알약을 개어가지고 해놓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나온 제품이고 주사로 써라, 알약으로 입으로 먹어라, 그렇게 나온 건데 굳이 그거를 피부에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가 만들고 나면은 냉장 보관을 안 했을 경우에 일정 시간이 되면은 변질이 돼요. 투명하던 항생제가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이렇게 색이 변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상처에 도포한다 했을 때 상처에 있는 균들이 죽을까요? 아니면은 변질되어서 썩는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상처 부위에 균을 없애는데 소독, 빨간 약, 베타딘을 피부에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항생제를 빻아가지고 그 항생제가 균을 죽일까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뜻밖의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일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오류가 아닐까 짚어봐야 되는데, 까마귀가 날아오르자 배가 떨어진다, 그 상황을 보고 그냥 까마귀가 날면서 우연히 배가 떨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까마귀가 날아올랐기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 같은 경우에 자연인이 낳은 상처였는데 착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건강한 청년 10명이 찰과상을 입었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항생제 분말을 도포해서 낳았다고 한다면은 그 건강한 청년 10명이 항생제 분말을 도포해서 낳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젊은 건강한 유체의 치유력으로 자연스럽게 낳은 것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어떤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좋게 생각한다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에이 설마 지어낸 이야기겠지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보를 한번 부탁드립니다.